세종대왕의 명복을 비는 사찰, 여주 복미산 신륵사,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는 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신륵사가 있습니다. 여느 산사들과는 달리 짙푸른 남한강을 굽어보며 서 있는 신륵사는 여주 도예문화센터가 중심인 신륵사 관광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종 원년인 1469년 세종대왕의 영릉을 여주로 이전하며 신륵사는 세종의 명복을 비는 능침사찰로 지정이 됐고 1472년 대규모 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육중한 두 개의 돌기둥 위에 우뚝선 일주문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짝 붙여서 세운 안내소가 옥의 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왼쪽의 잔디밭에 검은 오석으로 만들어 세운 약 3m 높이의 여주 신륵사 사적비와 인류화합 공생기원비가 서 있었습니다. 특히 예쁘게 만들어 세운 검은색 사적비에는 천년고찰 신륵사의 진한 발자취가 사면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적비를 둘러본 후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니 멀리 부리문이 보였고 양쪽 옆으로 길게 늘어선 행랑채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리문과 붙어있다시피 세워진 좌우의 행랑채는 신륵사가 세종 영릉의 능침사찰이 되면서 행사 때 이곳에 온 관리들의 숙소로 지은 것 같습니다. 부리문을 지나면 오른쪽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선 이름도 유래도 잘 모르는 퇴락한 2층 유곽형 정자가 조그만 쓸쓸한 느낌을 주네요. 이름 없는 정자를 둘러보고 뒤돌아서 조금 더 걸으니 2층 유곽 형태의 웅장한 범종각이 서 있는데 아래층에 불교용품 매점이 있어서 조금 거슬립니다. 범종각을 지나 조금 더 가면 널찍한 화강암 계단이 나오고 그 계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고색 창연한 구룡루가 있습니다. 구룡루는 원효대사가 창건 당시 이곳에 연못을 메우기 위해 연못에 살던 9마리 용을 쫓아내고 절을 지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구룡루 앞에서 좌측으로 돌아서면 눈앞에 범종각이 나타나는데 아래쪽에서는 2층 누각인 범종각이 위에서는 단층으로 보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전각인 범종각에는 중앙에 법고가 있고 좌측에 범종과 운판, 우측에 목어 등 불전사물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범종각 좌측의 안쪽에 서 있는 구룡루도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전각으로 안쪽 처마 아래에는 복미산 신륵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구룡루 누마루에 올라서니 전면으로 남한강과 여주 시내 풍경이 안쪽으로는 신륵사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구룡루의 위쪽 벽면과 천장에는 구룡루 내력과 관련된 편액들이 있었고 화려한 단층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룡루를 오른쪽으로 돌면 예쁜 담장으로 둘러싸인 종무소 겸 요사체와 선방으로 사용되는 심금당이 있습니다. 심금이란 지혜의 칼을 찾아서 마음속에 자라는 풀을 베다는 의미로 심금당은 주로 선방으로 사용되는 전각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심금당의 편액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차우 김찬균 선생이 썼고 그는 범어사, 무량사, 신흥사 등에도 글씨를 남겼습니다. 두법당인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폭의 팔짝지붕 전각으로 내 모퉁이 충혈을
활주가 떠받치고 있으며 창호 단청이 무척 화려합니다. 극락보전은 신력사가 1472년 세종대왕 영릉의 원찰로 지정되면서 창건되었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800년에 중건하였습니다. 극락보전 앞에 서 있는 3m 높이의 신력사 다층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든 보통의 탑들과 달리 흰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으로 보물 제225호입니다. 재질이 무른 대리석으로 조성되어 훼손 상태가 좀 심한 편이나 아래 부분의 비룡과 구름 조각은 기법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편이죠. 극락보전 법당에는 아미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협시하는 목조 아미타열의 3존 좌상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아미타열의 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의하면 이 3존불은 1610년 조각성 인일과 수천이 조성한 것으로 보물제 1791호입니다. 극락보전의 좌측 전면에 심금탕 맞은편에는 요사체 겸 공양관으로 사용되는 정묵실이 있는데 편액은 심금당처럼 김찬균 선생이 썼더군요. 극락보전 좌측 후면 산자락에는 인간의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맛배지붕 전각 명부전이 있습니다. 명부전 법당에는 유명계의 주제자인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며 후벽에는 지장시왕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장보살 3존상의 양옆으로는 19의 시왕상과 한 쌍씩의 판관, 사자, 녹사, 인왕상이 서 있는데 동자상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명부전 좌측 구석에는 죽은 이의 시신을 답이하는 대형 노와 함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작은 전각, 봉송각이 있었습니다. 명부전에서 조사당으로 가는 도중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50년, 높이 약 7m인 가지가 사방으로 멋지게 뻗은 향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보호수 안쪽으로 산 아래에는 정면 1칸, 측면 2칸, 팔짝지붕 전각으로 조선 불교의 3대 조사를 모신 보물 제180호 조사당이 있습니다. 조사당에는 조선 초의 3대 화상으로 불린 지공스님, 나홍스님, 무학스님의 초상이 있고 전면에는 나홍화상의 독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조사당 뒤편 산중턱에는 보제존자 석종, 석종비, 석등 등 세 가지의 보물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로 올라가는 길고 높은 화강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끝난 산중턱에는 신력사에서 입적한 보제존자 나홍화상의 일대기를 기록한 보물 제229호 보제존자 석종비가 서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종모양을 닮은 보제존자 나홍화상의 부도비가 있는데 1379년 무학대사가 세운 이 보제존자 석종은 보물 제228호더군요. 보제존자 석종 전면에는 정교하게 조각한 보물 제231호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도 있어서 한자리에서 세 가지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묵실 후면 조금 낮은 지역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가 제법 큰 맛배지붕 전각 관음전이 있습니다. 관음전에는 중앙의 법단에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는 자비의 상징 관세음보살상이 있고 후불벽에는 관세음보살도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극락보전과 심금당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면 선방 후면에 정면 3칸, 측면 1칸, 맛배지붕 전각으로 아담한 삼성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각에는 법단 중앙에 칠성탱화가 봉안되어 있고 좌측에는 복미산 산신탱화가, 우측에는 독성탱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법당 영역을 둘러보고 강변 방향으로 내려오면
왼쪽 높은 언덕 위에 신륵사의 상징과도 같은 신륵사 다층 전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구운 흑벽돌을 쌓아서 만든 9.4m 높이의 다층 전탑은 남아있는 고려시대 유일의 전탑으로 보물 제226호입니다. 다층 전탑에서 산쪽 방향의 축대 위에는 보물 제230호로 지정된 대장각기비를 복원한 대장각기 비각이 있습니다. 대장각기비는 고려 말 목은 이색 선생이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대장경을 인출, 대장각을 지어 봉안한 내용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다층 전탑 아래 커다란 바위 위에는 나홍선사의 생전의 법포를 따서 이름 지었다는 강월헌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강월헌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 있는 나홍선사의 다비를 봉행한 바위에 세웠다는 석탑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33호라고 합니다. 극락보전 뒤 언덕에 올라서서 내려다본 신륵사는 남한강을 내려다보는 참으로 풍광이 아름답고 보물급 문화재도 많은 훌륭한 사찰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 우리 결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세종대왕의 명복을 빌었던 신륵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남한강변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사찰, 여주시 복미산 신륵사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